자, 농사 함께 지어봅시다. 흥농TV입니다. 오늘이 2020년 5월 2일입니다. 여러분의 묘판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직포 속에서 묘판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묘판은 치상한 지 한 5일 정도 된 거거든요. 요즘에 묘판에다가 마른 논에다가 묘판을 만들고 묘판을 치상을 하고 물을 놓다가 뺍니다. 지금 이 부직포 위에 물이 올라갔던 자국이 있죠. 이런 묘판들은 부직포를 벗기고 나면은 과습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들은 이 생각을 안 하고 부직포 씌워놓고 모짜리 다 했다고 열흘 동안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모짜리 싹 틔우기를 3, 4일 해서 묘판을 깔고 모짜리들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 지금 우리 사장님들도 이 모짜리 보시기에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 부직포를 열어봐야 알겠죠. 정확한 거는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부직포 이거 며칠 동안 세워놓죠, 여기? 오랫동안 세우죠. 왜냐면, 모내기 한 일주일 전에 빗기죠. 예, 모내기 전 직전, 일주일 전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장님 제가 나온 것은 이 부직포 속에서 뭐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나,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러 나왔거든요. 예.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예. 이 묘편이 너무 예. 두둑이 얕아갖고 예. 고랑이 없어갖고 예. 수패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깊게 과습. 아닌데 예, 예, 이게 좀 약간 좀 고랑이 좀 찜만 짚으면은 배수를 하면은 잘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묘판 두둑을 좀 높이 하고 예. 배수를 깊게 쳐서 물 빠짐을 좋게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비 오고 나면 이 물이 골이 없어서 빠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 오래 가면은 이제 과습 피해가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그렇죠. 이제 부직포 열고 나면은 높은 데는 마르고 깊은 데는 물속에 들어가 있고 또 그렇죠. 습해 받아 갖고서 개발장 나고 예, 이런 예.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예, 예. 그렇죠. 우리 농가들은 모짜리 치상하고 부직포를 세워놨다고 그러면 일주일 열흘 동안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그럽니다. 거의. 예. 거의. 그래서 모짜리를 겉에서만 볼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니면서 과습 피해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 예. 그걸 안 하셔갖고 예. 제가 오늘 나와서 모짜리 현장도 좀 확인하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 흥농TV 농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하여튼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시고 예. 하여튼 이런 거는 보시다시피 이게 좀 두둑이 물 뺄 데가 없어서 예. 지금 이런데 요것만 배수만 잘하면은 이런 건 낙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안 온다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 3, 4일 있다가 부직포를 벗기고 나면은 과습한 데가 있고 높은 데 마른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실은 치상을 하고 물을 놓다 빼는 게 아니라 치상을 하면서 조루관주를 해주고 딱 부직포 덮어놔야지 과습 피해를 안 받는 건데 누에 조루 관주했어요. 예, 사장님이 정석대로 잘하신 겁니다. 조루 관수했어요. 예. 하고 또 이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또 며칠 후에 물을 고랑이다 물을 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녹고 다짐이 있어서 깊은 데는 과습이 되고 예, 높은 데는 마르고 예, 예. 그러한 저희가 나타나죠 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묘판 길이가 100m 되니까 예, 예. 아무리 수평을 잘 잡는다 하더라도 어렵죠. 본래 묘판 상자 밑에까지만 물을 넣어주면은 수분이 딱 올라와서 맞는데 그걸 맞히다 보니까 어려워요. 밑에는 물에 잠기고 높은 데는 어려워요. 드러나서 마르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부직포를 벗기고 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우리 사장님은 8,000장이나 하셨잖아요. 예, 예. 8,000장이면은 엑스칼리버 40봉에다가 이제 물 4,000리터에다가 FA100 500리터 하나씩 이렇게 예,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부직포 벗기고 나서 묘판 말린 다음에 조루관주 해주시면은 묘판 한 달 놔둬도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엑스칼리버 2봉, 500리터에 엑스칼리버 2개, FA100 하나, 요소 5kg 타도 FA100. 괜찮아요. 그래서 오소 5kg 겁나고 요소는 겁나고. 아니 관계없습니다. 하루 전에 녹여서 이렇게 해주면은 한 달이 가도 모여서 그 양분 고갈 현상이 안 나. 지금 우리 묘판이 20일만 돼도 양분 고갈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그렇죠. 뒤집으면은 목굿이 빨갛게 되고 누렇게 되는 게 양분 고갈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금년 농사 사장님은 8,000평이면은 8만 평이면은 8,000평 보너스 농사 지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올해 꼭 고맙죠. 한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렇게만 되면 고맙습니다. 고맙죠. 보너스 예. 되면은.
이 모짜리는 치상한 지 일주일 정도 된 모짜리입니다. 농가가 치상을 하고 물을 부직포를 덮고 담수를 해놨다가 물을 빼고 한 일주일 됐던 모짜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 방문해서 보니까 낮은 데는 과습 피해를 받았고 높은 데는 물이 안 가서 건조 피해를 받았습니다. 말라 죽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 데, 과습 피해 받은 데, 말라 죽은 데 세 가지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농가들이 부직포를 씌워놓고 물을 넣었다 빼고 나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은 모짜리 끝났다고 부직포 하나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또 논머리에서 높은 데만 들어가서 보니까 모짜리들이 버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과습한 데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짜리는 안녕하신가요? 부직포 속에서 모짜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제가 요걸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젊으신 농사꾼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사 몇 년 차입니까? 올해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경지 면적은 얼마나 돼요? 저희는 18만 평 정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어이구, 아버님하고 같이 예, 예. 대농이시네. 기업형 농사꾼입니다. 기업형 농사꾼. 예, 그렇죠. 그 농사를 하고 보니까 쉽지 않죠? 첫 해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예.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힘든 건 없어지더라고요. 네. 예. 지금 모짜리 이게 몇 장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 6,000장 해놓은 겁니다. 6,000장. 예. 그러면 알기 쉽게 한 6만 평. 이건 또 밀파했기 때문에 한 10만 평 가까이 심을 수 있는 면적이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와서 모짜리 보고 부직포 싹 벗겨놨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부직포를 씌워놓고 일주일 동안 뭐가 부직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딱 이제 가장자리 부분을 보면서 예. 이 좋은 부분만 떠들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어제 사장님 오셔가지고 부직포를 다 거둬 봤는데 예. 너무 놀랄만한 결과가 있어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적으로 물이 간 데는 잘 되고 예. 깊은 데는 과습 피해 받고 예예. 높은 데는 말라 죽고 이게 전형적인 우리 모짜리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콩고리를 쳐놓고 이게 100m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수평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상을 하고 물을 담수를 하지 말고 경기에다가 조로 스프레이를 해갖고서 치상을 해가며 뒤따라가며 물을 주고 부직포를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짜리는 치상을 하고 열흘 동안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담수를 했잖아요. 예. 보온도 꽤 깔고 담수해 놓으니까 물이 고였던 자리가 지금 저렇게 울렁줄렁하지 않습니까? 과습피를 받고. 예. 그나마나도 어제 내가 와서 중간에 가서 떠들어보고 이걸 벗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살아났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뿌리 완전히 틀리죠? 지금 천지 차이에요 지금. 예? 어제는 저거 한번 모판 한번 줘봐요. 이게 여기 한번 여기다 놓고 한번 떠들어 볼까요? 이게 어제 과습 피해 받았던데 오늘도 이제 이게 저런데 여기 다 하얗게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 지금 어제하고 오늘의 뿌리는 완전히 틀리죠. 예. 여기가 이제 과습해 갖고 이제 구멍 나는 거, 빵꾸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지금 하얗게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2, 3일 더 말려주면은 이거 하얗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모짜리는 과습에 의해서 버리지 말라서는 안 죽어요. 그래서 물 주는 양을 갖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누웠다가 빼버리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치상을 할 때 조루꼭지나 여기에다가 분수수 깔아도 괜찮아요. 또 스프링클러는 또 이중일로 사각이 생기고 따블되는 데서 또 과습 피해를 받으니까 치상을 하면서 조루꼭질로 양쪽에서 물 줘가며 부직포 덮어놓고 일주일 내지 열흘만 딱 놔둬버리면 괜찮은 건데 탐수를 지금 했으니까 높은 데는 이제 드러나서 말라 죽고 깊은 데는 과습 피해 나고 정상적으로 된 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부직포를 벗기지 않았으면은 계속 썩어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농가들한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부직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치상들 해놨잖아요. 5월 5일 날 부직포만 벗기고 나면은 과습 피해 받았다, 뜸모 받았다, 냉해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배수로를
골을 깊게 펴갖고 물을 넣었다 빼더라도 물이 잘 빠져야 돼. 그리고 건조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은 엑스칼리버를 다 썼잖아요. 예. 엑스칼리버를 다 쓰신 분은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하나, FF100 하나, 요소 5kg를 줘갖고 여기다가 조루간주 해줘 버리면은 그리고 말리면 다 깨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5일만 지나면 또 양분이 고갈이 돼갖고 누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요소를 타는 거고 아하. 또 침지할 때 엑스칼리버 처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논에다가 하우스에 하신 분들은 물 100리터 엑스칼리버 한 번 갖고 100리터를 타갖고 200장에다 주면 돼. 그리고 몇 판만 말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다가 부직버스 오는 데다가 배수로가 깊게 안 파는 놈들은 저녁에 비가 오거나 하려면 물이 빨리 안 빠지면 또 습해 받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더 심하면은 못 심을 때 되면 시커멓게 썩어갖고 시궁창 냄새 나는 거, 시궁창 냄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묘를 갖다가 심어버리면은 논에 나가서 다시 죽어버리니까 땜빵에 뜬모에다가 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짜리가 밭농사입니다. 진짜 밭농사가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웠죠? 정말 많이 배웠어요. 6,000장에 3,000장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찔했죠?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아찔하네요.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몇 판들 넘는 일이 가장 힘든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치상을 하고 담수했을 때 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깊은 자리니까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 벼뿌리가 이게 썩어버린 거죠. 여기서 나오질 못하잖아요. 예. 산소 고갈 현상이 나니까 이게 발화가 불량된 거예요. 계속 물이 있으니까. 근데 머리에서만 하우스 설쳐보고 가운데 안 들어가 봤으니까 이렇게 부직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내가 들어와서 여기 와서 물 고였던 자리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어제 열어놨는데 그저 안 말랐잖아요. 이거 내일도 안 말라. 모리 정도 돼야지 이게 수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판을 이렇게 수분이 많은데 이렇게 돼갖고 모가 잘 나왔다가 과습 때문에 이거 말라 죽은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직포를 세워놓더라도 중간중간 다니면서 몇 판 한번 들어봐라 이거지. 그럼 여기는 이쪽에 한번 반대로 들어볼까요? 여기 모짜리 어때요? 여기도 이게 뿌리가 어제하고 틀리죠?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수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저쪽에 한번 또 뒤로 가서 한번 해봐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거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 묘판 위에까지 오늘도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허. 예? 예. 어제도 여기는 어제 고여 있었잖아요. 어제는 모판 위에 고여 있었죠, 예. 물이. 그 물이 빠지면은 이게 뿌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배곡같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4, 5일 정도 되면은 모판이 뿌리가 다 이렇게 하얗게 이루어집니다. 보온덮개를 밑에 깔고 물을 줬잖아요. 예. 이 보온덮개가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물을 뺀다고 하더라도 뿌리 이게 빨리 안 빠지죠. 예, 빨리 빠지지도 않고 예. 계속 밑에 고여 있으니까 과습 피해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물을 넣었다 뺐기 때문에 과습 피해를 받은 거지. 이거를 치상을 해가며 조루가 앉아졌으면은 딱 좋지. 여기 지금 담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담수. 맞아요. 담수니까 이런 데 깊은 데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잠겨져 있었고, 이 담수를 하더라도 묘판 밑에까지만 물을 넣었다가 빨리 빼야 되는데 이 100m가 수평이 안 잡혔기 때문에 높은 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깊은 데는 물에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루관지로 골고루 해주던가 여기다가 분소스를 깔아갖고 물을 주던가, 그리고 약간 덜 주고 마른 데만 조루 갖고 다녀버리면 모짜리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다시 한번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모짜리가 여기 높아서 물이 안 간 자리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저께 부직포 커졌을 때 다 죽어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을 넣었다가 뺐는데, 이거 한번 뒤집어봐. 여기 뿌리가 어떻게 됐는가. 다 죽어가던 묘에서 지금 뿌리가 새롭게 나오고 있잖아요. 하얗게 올라오네요. 예. 이 묘는 다 살아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짜리를 버렸다고 하면 무조건 들러붙는데 10일만 기다리면은
우리 엑스칼리버 F100 치고 10일만 기다리면 다 살아난다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왜 몇 판 왜 두 집 없냐고. 근데 몇 판 두 집 없는 일은 잘해들. 근데 약주라는 일 하면 안 해. 예?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여간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은 묘판은 과습에 의해서 썩지만은 말라서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다 죽어가던 데서 이거 나온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그냥 뒤집어 엎는 데니까. 뒤집어 엎지 않아도 묘판 충분하니까 자신감 갖고 키우셔요. 알겠습니다. 예. 예. 사장님, 예. 저희 모판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꿔야지. 아하, 이 묘판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뭐라고요? 농사 30년 40년 지으면 뭐하나. 우리 집 주인 시도 때도 없이 물만 주니 내가 물만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하고 지금 우리 묘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돼? 결국은 우리 주인 나 물로 죽이는구나. 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행적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묘 농사 아버지 40년 농사 하셨잖아요. 예. 40년 농사면은 전문 베테랑 농사꾼이 돼야 되는데 프로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프로가. 농사는 이제 프로가 돼야 되거든. 변해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못 하고 있어. 첫 번째는. 금년에도 모내기 할 때 날이 얼마나 추웠어요. 추웠죠. 매년 4월 25일까지는 춥고 바람 불고 그래요. 모짜리 일찍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4월 말 모짜리 치상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딱 좋습니다. 일찍 나가서 묘판 냉받고 과습 피해받고 그러면 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고 기후 환경에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관행적인 농법을 빨리 탈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으로 고집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못자리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묘판을 둘러봤습니다. 부직포 속에서 묘판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지금 부직포 100개군 하니까 세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 높은 데는 말라 죽고 깊은 데는 과습 피해받고 또 적당히 물 들어간 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장님네 못자리만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논에다가 했던 못자리들도 치상을 하고 부직포를 덮고 물을 놓다가 빼잖아요. 예. 근데 이 묘판을 좀 높게 하고 이랑을 깊게 쳐서 비가 오거나 물을 놓다 빼더라도 바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빠지지 않으면 이제 과습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고여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오다가도 두 집 못자리 보니까 똑같은 형태예요. 아하. 물은 놓다가 뺐는데 가운데 물이 고여 있고 또 물 빠져나가는 데가 높아서 물이 안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직포를 벗기고 나면은 지금 사장님네처럼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높은 데는 말라 죽고 깊은 데는 과습 주고 정상적으로 큰 데는 이제 정상적으로 커져 있고 그래서 이런 못자리들은 부직포를 걷고 나서 물을 빼주고 2, 3일 말렸다가 물 500리터에 엑스칼리버를 침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논못자리 같은 경우는 500리터에 엑스칼리버 5봉 또 F100 하나 요소 5kg를 해서 천장에다가 조루 간져주면은 5일만 지나면 뿌리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못자리를 벗기고 나서 농가들이 와서 뜸묘가 났다, 이꽃병이 났다는데 뜸묘, 이꽃병이 아니라 다 과습피해예요. 그래서 과습피해 받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방법을 해준다고 그러면 못자리는 말리면 죽지는 않는다. 예. 살아난다. 그래서 과습피해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게들 해주셨으면은 농가 여러분들 건전한 육묘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